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오전장 영상을 좀 촬영해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도지형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오늘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20만 7천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현재 부름 보면은 여전히 지금 수급이 강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면서, 이 외국계 메이저 창고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매도세가 나오고, 이 선물에서도 매도세가 나오고, 이 코스피에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약간의 상승,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곧 앞으로 대응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 가자, 신고가 가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의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자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아니 김 교수님, 어제 엔비디아 무려 4%나 올랐는데 오늘 왜 이런 걸까요? 어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이렇게 잘 올랐는데, 뭐 AMD나 뭐 이런 기술주들이 어떤 거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어떤 거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 차익 실현 분위기로 가는 추세예요, 주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것도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돼요. 중요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마이너스 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500불에서 지금 10,000불까지 쉼없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급등을 하면 단기적인 조정 나오고, 급등하면 단기적인 조정. 그러니까 이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오르면 무조건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영원한 양봉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발표일 이후에 우리가 이거 볼게요. 정규장 기준으로만 볼게요. 자, 봤었을 때 23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바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어 버렸죠. 10시 12분까지.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2만 7천원 지지 못할 시 제가 비중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여기 위까지 저항을 20만 6천원, 20만 7천원 못 뚫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 강하게 돌파할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 외국계 메이저 창고 장 초반에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무려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장시작 30분 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에서도 쇼 포지션이 유입이 되고 있으며,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단기적인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흔들림이 나오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코스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뉴스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제가 괜히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기준금리 동결을 촉각하고 있다. 올해 경제 전망도 낮출 듯,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어요. 원래는 추가 긴축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동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번에 이 일정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4월 30일 새벽에 3시에 뭐가 있냐면,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 파월 마지막 FOMC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파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연초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금리 동결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이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이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물가가 다시 자극받게 돼요. 그래서 염전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우리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대형 기술주들은 특히 금리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 환율을 봐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환율이 아직 1470원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주주분들.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 부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깨지고 금리 동결과 이 환차손, 왜냐면 외국인들이 달러로 계산을 해요. 달러로 계산했는데 이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이 달러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물에서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올라가고 있고, 지금 유가도 97달러까지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투심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왜 현물보다 이 선물을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월부터 2월까지 1000만 주, 2000만 주 하루씩 매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다? 미친 듯이 폭등을 만들어줬습니다. 22만 원까지. 왜 그랬을까?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 10조를. 그래서 이 현물에 수익이 저조하다 싶으면 선물에다 이 미래에다 베팅하는 걸 가져가는데 왜 선물에는 이 레버리지라는 제도가 있어. 1대 10, 1대 100,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서 두 가지 양방향 베팅을 할 수 있는데 더 신중하게 베팅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손실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가 지금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결론적으로 5조 4천원 총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윗 상방을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현물에서도 매도하고 때리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리스크 대비를 하겠다는 신호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대형주들 실적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다? 쇼 포지션 나오면서 주가 하락, 그리고 이란 전쟁 터지면서 쇼 포지션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8조를 숏을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찍어드렸던 것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쇼 포지션이 완전하게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롱 포지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 5조 4천억까지. 근데 이달 고점까지는 6조 3천억이었어요. 6.3조인데 지금 9조가 지금 깎였으니까 9천억이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잠시나마 이 쇼 포지션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 해지성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금리 발표가 나오고 유가 계속 오르고 원달러 계속 나온다?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흐지부지게 흘러가다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장중이라든 내일 장 초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월 8일, 4월 29일. 왜냐하면 4월 30일 일단은 새벽 3시에 우리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그거예요. 금리 발표를 해요. 이 전까지 외국인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일단은 현물 매도 때려버리고 숏포지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땐 진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고점과 이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우리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 차익 실현한다, 20% 소량만 하자. 얼마? 하이닉스는 125만원 이탈하고 삼성전자 22만 7천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21만 6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물량을 진입 추천드린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분봉으로 같이 한번 보게, 제가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22만 6천원 정확하게 찍고 이렇게 반등 나왔죠. 이 지지 라인.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성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저항라인을 뚫지 못했다. 20만 6천원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자. 오늘 장 초반에도 그랬어요. 우리 주주분들. 프리마켓 때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매도나 현물 매도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쇼포지션 나오게 됐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거든요. 여기다가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 저점에서의 대응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중요 일정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만큼 항상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주주분들은 회사도 다니시고 애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수급들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그리고 이 방송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면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나가시거나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놓쳐요. 그래서 손실 중이다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만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삼성전자는 여기에 들어왔어. 정고점 2월 말에 들어왔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수익률 몇 퍼센트죠? 0%예요. 근데 우리가 19만원 이 평단가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19만원, 20만원 해봤자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률 많아봤자 10% 20% 남짓이.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세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안에서도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조정을 어떻게 가져내는지, 우리는 상승했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떨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관점, 이런 똑똑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는 거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은 떨어지니까 투매를 한다, 싸다고 추격 매수 또 한다, 이런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말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근거들까지 알려드리면서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우리 뭐 남기셔라?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김 교수님 그렇게 잘하시면 혼자 하시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시냐? 저도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적 감정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셔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투매하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또 추격 매수, 이러면 손실보다 수익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더 반복이 된다고, 악순환이라고. 근데 누군가 같이 하게 됐었을 때 객관적인 근거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직 바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삼성전자 화이트 댓글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신고가 가자 응원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이라고 꼭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그리고 제가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섭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